실과 교과의 교수 학습 방법. 일실과 교수 학습의 방향. 첫 번째, 학생들이 모든 영역의 내용을 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영역별로 균형 있게 계획하여 지도합니다. 단, 학습자의 요구 및 학교와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습 내용 및 활동 순서와 과제 종류 등을 달리하여 지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에 설정된 교과 배당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여 지도하며 교과 내용의 특성상 실험 실습, 현장 조사 및 견학 등의 체험 활동을 위하여 창의적 체험 활동 등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계획할 경우 교수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 수업 시간을 연속적으로 편성 지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발달 단계, 학습 수준, 관심, 흥미 등의 학습자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수 학습을 계획하고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교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되면 수업뿐만 아니라 원격 수업에서도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합니다. 네 번째, 탐구 및 체험 활동이나 실험 실습을 위하여 학교 내 실과일, 가정실, 기술실 및 실습 설비와 교구 등을 확보하고 학습자의 삶과 연계하고 교과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교육 자원을 연계하여 수업합니다. 다섯 번째, 생태 전환 교육, 민주시민 교육 등 범교과의 지식, 사례, 주제를 융합적으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정보 및 도구를 활용하는 소양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초등 실과는 일상생활 속의 경험과 연계된 노작 활동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창조 및 창작 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정서적인 성장, 사회적 덕성의 함양, 만드는 과정의 몰입 및 결과물에 따른 성취의 경험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합니다. 이실과 교수 학습의 방법. 첫 번째, 실생활과 관련된 조사, 탐구, 체험, 문제 해결, 공유나 나눔 활동을 중시하고 학습자의 삶과 밀접한 지역사회 연계 교육을 활용합니다. 특히 지역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거나 지역 내 관련 자원 및 기관 박물관, 과학관, 산업체, 연구소 등을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물이나 모형,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빅데이터 자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유형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자료를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실제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실과의 활동 과제는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과 연결하도록 하며 조리하기, 바느질하기, 식물 가꾸기, 동물 기르기, 물건 만들기 등의 활동 과정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실물을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과정에서 활동의 효과를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교육 관련 내용은 삶의 맥락에서 컴퓨팅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습 과제를 제시하고 놀이와 체험 중심의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공지능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 가정과 관련된 교수학습은 개인과 가족이 다양한 삶의 문제들에 대응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초학문적 접근, 다양한 교육 내용 영역을 융합하는 통합적인 접근을 추구합니다.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의 상황과 맥락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분석, 해석, 탐구, 성찰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 해결 과정, 창의적 및 비판적 사고, 협력적 의사소통, 성찰하는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 프로젝트 학습, 실험 및 실습 학습, 실천적 문제 중심 학습, 토해 및 토론 학습, 메이커 중심 학습, 협동 학습, 봉사 기반 학습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연계 체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기술과 관련된 교수학습은 기술 및 공학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협력하여 해결하도록 합니다. 또한 핵심 아이디어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하며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실천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기술 관련 내용과 활동에 따라 학습자 주도의 문제 해결 학습, 프로젝트 학습, 문제 중심 학습, 실험 실습, 토의 토론 학습, 협동 학습, 디자인 싱킹, 역할놀이, 사례 연구 등 다양한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되 특히 학습자의 삶과 연계된 학습을 위해 활동이나 실제 사례에 초점을 두도록 합니다. 6번째, 실험 실습 활동은 학습자 주도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아래 사항을 유의하도록 합니다. 특히 교과의 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연간 또는 학기별 실험 실습 계획을 세우고 실험 실습 활동에 필요한 재료, 설비, 기구 및 자재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점검하며 학습자의 안전을 가장 고려합니다. 실험 실습의 안전 수칙과 사고 예방 지침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전한 실험 실습 활동을 위하여 도구, 기계, 설비 등을 사전에 점검 및 수리하고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익히도록 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교육하고 안전 관련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둘째, 간단한 응급처치 요령을 익히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실험 실습 재료나 도구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안전과 위생 등을 고려하여 취급합니다. 넷째, 조리기구, 열원과 연료를 다룰 때의 주의점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지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섯째, 조리 실험 실습에서는 식품을 선택, 손질, 보관할 때 위생과 안전을 고려하여 식품 오염에 유의하여 지도합니다. 여섯째, 실험 실습 후에 남은 재료, 부산물, 폐기물 등을 재활용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일곱째, 유해물질이나 분진, 가스가 발생하는 활동에는 환기 및 공기순환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장비의 활용에 따른 주의사항을 준수합니다. 여덟째, 안전한 실험 실습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실습 공간을 확보하고 학습자의 발달을 고려하여 인체공학적 측면에서 실습 환경을 조성합니다. 3실과 교수학습의 전략. 교수학습 전략은 효과적인 수업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주안점을 두거나 유의해야 할 점에 관한 것입니다. 실과의 교수학습 전략은 실과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핵심 역량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과 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과 더불어 핵심 역량을 고려한 교수학습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실천적 경험. 자기관리 능력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동기 및 행동력과 관계되는 것으로 독립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근간입니다. 실과 교육에서의 자기관리 능력은 개인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관리 능력으로 기본 생활 습관, 합리적인 소비와 자원 활용, 시간 및 여가 관리 등 일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과 교육은 나와 가정생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등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생활 능력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는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자주적 생활 능력의 향상과도 연계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실과 교육은 자기관리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개인과 가정의 일을 실제로 경험하고 해결해 봄으로써 자립적 생활 능력을 길러주는 실천적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실천적 경험은 자신의 당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본 생활 기능, 생활 습관 형성, 고등 사고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여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창의력 증진을 위한 노작 활동. 창의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기존의 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하는 능력으로 다양한 지식과 정보의 저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의미가 없는 정보시대 이후에 강조되는 능력입니다. 실과 교육 과정에서도 실과를 일상생활의 문제를 탐구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 교양 교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과 교육에서 창의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실과의 주 내용인 개인과 가족의 문제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덜 구조화된 문제로서 가치관의 투입과 함께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노작 활동은 실과 교육에서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노작 활동은 단순한 신체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정신을 깨우는 활동으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과 교육 과정에서도 실과를 노작적 체험 활동을 통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생활 교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 탐구 활동. 문제 해결 능력은 실천적 문제 해결과 기술적 문제 해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천적 문제 해결은 일상에서 매일 접하게 되는 항구적인 문제를 사고에 기초하여 해결하고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천적 문제 해결은 문제의 맥락적 배경을 이해하고 대안을 탐색하여 각 대안이 개인, 가정,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가치 판단으로 최선의 방안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기술적 문제 해결은 기술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 확인, 계획 수립, 문제 해결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집단 탐구 활동은 실과 교육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고 탐색한 대안의 파급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집단 과정에 의한 민주적 절차가 효과적입니다. 또한 문제 해결은 정해진 해결 방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정이므로 탐구 활동이 필요하다. 탐구는 활동을 통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진로 개발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체험 활동. 진로 개발 능력은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진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지식정보 사회에서 요구되는 직업관과 직업윤리 의식을 가지는 능력입니다. 초등학교 진로 교육의 영역은 자아 이해, 일과 직업 세계, 일과 직업에 대한 태도와 습관 형성, 일과 학습 진로 계획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아 이해는 자신의 적성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것이고, 일과 직업 세계는 다양한 일에 대한 기초 경험과 일과 직업의 경제적 측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과 직업에 대한 태도와 습관 형성은 일의 수행에 필요한 태도와 관련된 것이고, 일과 학습은 학습과 직무 수행과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로 계획은 진로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실천의 과정을 포함한다. 실과 교육 과정에서도 일과 관련된 체험적 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과 교육에서의 체험이나 실습 활동은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직업 역할을 인식하게 하고 학습과 일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알게 하며 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가치를 형성하게 돕습니다. 사실과 교수 학습의 방법. 가 문제 해결 교수 학습 방법. 1. 문제 해결 능력의 중요성. 간해에 의하면 문제란 학습자가 목표 달성을 원하지만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때 문제 해결이란 목표 지향적인 일련의 인지적 조작 활동으로 문제가 해결할 가치가 있는 장애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문제 해결은 그 결과를 찾도록 방향 설정이 된 인지 조작의 목표 지향적인 연속 활동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인지 능력은 문제 해결 수업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를 위한 문제 해결 교수 학습 방법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를 가치 판단에 근거하여 해결책을 찾고 행동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개인 및 가정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스스로의 삶을 책임있게 영위하는 실천 활동을 강조하는 실과의 성격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은 실과 교육을 통하여 길러줄 수 있는 핵심 역량 중의 하나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 실과 문제 해결 교수 학습 방법의 특징. 첫째, 교사의 수업 설계 과정에서 수업 평가 과정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수업 계획 영역을 분석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분석 단계는 교육 과정 분석, 학습자 분석, 학습 환경 분석 등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개발 단계는 문제 개발, 수업 전략 개발, 학습 환경 구비 등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셋째, 수업 실현 영역은 문제 해결 수업 과정으로 문제 이해,
해결 방안 연구, 실현하기, 평가하기 단계로 구성됩니다. 문제 이해 단계 전 문제 제시 또는 문제 발견 활동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설계 단계에서 개발한 문제를 수업 활동 중에 먼저 제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수업 평가 영역은 문제 해결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평가 활동은 학생 평가와 교사 평가로 구분되며, 학생 평가는 학생의 목표 실현 정도 파악하기, 학생의 문제 해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교사 평가는 문제 해결 수업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3. 실과 문제 해결 교수 학습 방법의 단계. 실과 교과에서 문제 해결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단계를 정리하면 그림 8-1과 같습니다. 이 교수 학습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 즉 수업 계획, 수업 실천, 수업 평가로 나뉘며 각 영역 안에는 다양한 단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수업 계획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수업을 분석하고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교육과정, 학습자, 그리고 학습 환경을 분석해서 수업의 방향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는 문제를 개발하고 수업 전략을 정하며 필요한 학습 환경을 준비하죠. 이 단계가 철저해야 학생들이 수업을 효과적으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업 실천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는 문제 이해, 해결 방안 연구, 실현하기, 평가하기 단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문제 이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장애 요소를 파악하며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해결 방안 연구 단계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아 비교 평가한 뒤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택합니다. 실현하기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실습을 통해 해결 방안을 실행합니다. 필요한 재료를 선정하고 계획을 세운 후 탐구하거나 제작하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하기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며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을 점검합니다. 세 번째로 수업 평가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학생 평가와 교사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학생 평가는 목표를 얼마나 실천했는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반성하는 과정입니다. 교사 평가는 교사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되돌아보고 개선할 부분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는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더 나은 학습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나 프로젝트 교수 학습 방법. 프로젝트는 특정한 연구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탐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가 품게 된 의문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본질은 전심을 다하는 유목적적 활동으로 목적 설정과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가 주체적인 소임을 수행하고 스스로 내적 동기화되어 활동에 전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접근은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의 폭넓고 복합적이며 실제적인 질문과 신중하게 설계된 과정을 중심으로 의도하는 학습 결과물을 구조화된 학생 주도의 탐구 과정을 통해서 산출하게 하고 그 결과로 중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학습하게 하는 하나의 체계적인 교수 방법입니다. 1. 프로젝트 교수 학습 방법의 목적. 프로젝트 교수 학습 방법은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개발하고 다양한 학생 활동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삶과 학교 교육을 통합하여 실생활과 연계된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학생들 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협력적 학습 경험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프로젝트 교수 학습 방법의 특징. 프로젝트 교수 학습 방법은 학습 내용 선정 방법과 교수 학습 방법을 함께 제시하는 교육 방법론적 이론입니다. 이는 학습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며 지식 기능, 성향, 느낌이 서로 보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도록 통합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학습 내용, 학습 과정, 학습 결과를 동일하게 중요하게 다루며 학습 내용 선정 시에는 사회 문화적 적합성과 학습자의 발달적 적합성을 고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나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며
교육이 더 현실적이고 실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적극적인 사고 교류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협동적 학습이 실현되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내용은 학생 개개인에게 유의미해야 하며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프로젝트 교수 학습 방법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며 지식과 기능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역량까지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3. 프로젝트 교수 학습 방법의 단계. 프로젝트 교수 학습 방법은 목적 설정, 계획, 실행, 평가의 4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이 과정은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목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프로젝트의 주제를 선정합니다. 주제 선정 시에는 교육 과정과 연계하고 학생의 관심뿐만 아니라 학교 및 학부모의 요구까지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구체적인 주제문을 작성함으로써 프로젝트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행 방법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정보 수집 방법을 계획하고 수행 방법이 적절한지 검토한 후 프로젝트 수행 일정을 포함한 세부적인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조직과 역할 분담을 결정하여 학생들이 원활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계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실제로 수행합니다. 학생들은 조사, 탐구, 협업 학습, 현장 견학, 전문가 초청, 실험 실습 등의 활동을 통해 주제를 탐색합니다.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정리하고 표현할지 논의하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결과를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실행 후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프로젝트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학생들은 보고서, 발표, 벽보, 신체 표현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젝트 수행 결과를 표현하고 공유하며 동료 학생들과 학습 내용을 나누는 기회를 가집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자기평가, 교사평가, 동료평가를 시행하여 프로젝트의 효과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반영합니다. 이처럼 프로젝트 교수 학습 방법은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학습 방법입니다. 각 단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면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 실생활과 연계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다 실습 중심 교수 학습 방법. 1. 실습 중심 교수 학습 방법의 역할과 필요성. 실습 중심 교수 학습 방법은 설명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특정한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학습자가 직접 실습을 수행하는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학습자는 실습으로서 개인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경험적으로 습득할 수 있어 이론적 학습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과 교육에서는 기초 바느질, 조리, 식물 가꾸기, 발명품 만들기 등의 실습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영역을 확대하여 다양한 기능과 태도를 습득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실습 중심 교수 학습 방법의 단계. 실습 중심 교수 학습 방법은 실습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실습 활동의 목적 및 관련 지식 이해, 실습 과정 제시, 기본 기능 시범 관찰, 기본 기능 습득, 자기와 교사 평가의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습 활동의 목적과 관련 지식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습 활동의 중요성과 목표를 명확히 이해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실습이 실생활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설명하고 실습의 목적과 기대되는 학습 성과를 제시합니다. 또한 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새로운 개념이나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교사가 설명하며
필요한 이론적인 배경을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실습 과정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습 과정과 방법을 명확히 설명하여 학습자들이 수행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습 과정, 실습 방법, 주의할 사항을 설명하고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실습 활동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단계는 학생들에게 실습 수행의 전체적인 흐름을 미리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교사가 실습 활동을 직접 시범으로 보여주며 학생들이 이를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실습 장소, 실습 방법, 유의점을 설명하면서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고 학생들은 교사의 시범을 보며 실습 과정과 기능을 익히게 됩니다. 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점검하여 이후 실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 학생들이 직접 실습을 수행하면서 기본 기능을 습득하는 단계입니다. 교사의 시범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실제 실습을 수행하면서 기능을 연습합니다. 실습 과정 중 실습 방법과 유의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학생들은 실습 과정에서 교사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아 오류를 수정하고 올바른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실습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학습 결과를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학생들은 자기 평가와 교사 평가를 통해 실습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학습 성과를 분석합니다. 실습으로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점검하고 실습 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할 부분을 찾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습 중심 교수 학습 방법은 학생들이 직접 실습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체득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단계별로 실습 목표와 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실습 과정과 방법을 익힌 후 교사의 시범을 관찰하며 실습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실습 과정은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실천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학습 방법입니다. 실천적 추론 교수 학습 방법. 실천적 추론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실천적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문제에 내포된 배경과 맥락을 분석하여 도덕적으로 타당한 최선의 행동을 판단하게 돕는 고등사고 과정입니다. 실천의 개념은 이론적인 것과 구별되는 실제적 행동으로서의 실천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성적인 덕에서 맥락을 찾을 수 있는 실천적 이성에서의 실천이 있습니다. 실천적 이성에서 말하는 실천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여 참된 이치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과 교과의 성격에서 제시한 실천은 이상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실제적 판단을 통한 행동과 자신, 가족, 사회를 위한 도덕적 판단에 따른 행동을 의미합니다. 실천적 추론 과정은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문제 정의, 문제의 배경 이해, 목표 설정, 정보 수집, 대안 탐색 및 최선의 안선택, 행동, 평가 및 반성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적 문제로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학생들은 문제 상황을 분석하며 해결해야 할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제시된 문제가 실제 생활과 연관된 실천적 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발생한 배경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문제의 원인과 관련된 상황을 살펴보고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이해합니다.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는 것을 넘어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탐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학생들은 문제 해결을 통해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지 명확한 목표를 수립합니다. 목표 설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이후 문제 해결 과정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신뢰성을 고려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어떤 정보가 문제 해결에 적절한지 분석합니다. 수집한 정보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고 평가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해결책이 장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고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고려합니다. 탐색한 대안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최선의 안으로 결정합니다. 여섯 번째는 최선의 해결안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도구를 준비하고 필요한 지원을 확보합니다. 실제로 계획한 해결책을 실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일곱 번째는 실행한 해결책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평가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반성하는 단계입니다.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분석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효과적인 전략과 부족한 점을 반성하여 미래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할 경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추가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실천적 추론 과정은 학생들이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실천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또한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 결정 능력을 함양하고 실천적인 삶의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협동학습. 협동학습은 학생들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중심으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적인 학습 활동, 즉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소집단을 구성하여 서로 돕고 협력하는 가운데 공동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면서 자신과 동료의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 구성원 모두가 상호 의존적 작용을 통해 집단에 부여된 학습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하여 그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유용한 학습 효과를 습득케 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초등 실과는 실천적 경험과 실생활에서 유용성을 강조하는 교과로서 창의성에 기초한 문제 해결 능력, 협동심 등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즉 문제 해결 능력, 합리적 사고력, 창의성, 협동성 등을 증진하기 위한 교수 학습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는 협동학습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협동학습이 실과에서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습니다. 협동학습의 집단 활동에서 학생들은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동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다른 학생과 의사를 교환하는 방법 등의 집단 상호 작용을 통하여 실과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지적 영역의 학업 성취에 효과적입니다. 실과는 다른 교과에 비하여 기능 교과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초등학교에서의 기능 습득은 인지 능력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인지적 영역의 학업 성취에 매우 효과적인 협동학습을 통하여 이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협동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실과는 실습으로 협동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소집단 편성에 의한 협동학습은 학생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서로의 역할 수행을 격려해주면 협동심을 효율적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넷째, 실습 기자재의 부족으로 인한 교수 학습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실과 교육의 어려움은 실습 기자재의 부족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학습을 통하여 실습의 효율성을 기한다면 어느 정도 이러한 부족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협동학습의 수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동학습은 학생들이 소집단을 구성하여 함께 학습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협동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수업 절차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학습 과제를 분석하고 이를 행동 결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도달해야 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학습자에게 명확히 전달하여 수업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학습 목표와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협동학습 모형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협동학습에는 여러 가지 모형 STAD, 직소, 팀보조 개별 학습 등이 있으며 수업의 성격과 목표에 맞는 모형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집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협동학습은 2에서 6명의 이질적인 학습자로 구성된 소집단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의 학습 능력, 성격, 성별, 배경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생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를 구성합니다. 네 번째는 학생들이 협동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 방법과 진행 절차를 안내하는 단계입니다. 교사는 협동학습의 목적, 역할 분담, 과제 수행 방법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학생들이 원활하게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협동 기술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협동 학습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협동 의지와 기술을 향상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서로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협동 기술을 지도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소집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협동 학습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며 필요할 경우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협동 학습이 끝난 후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평가는 전통적인 평가 방식 시험, 보고서 등과 수행평가 관찰, 발표, 포트폴리오 등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협동학습 전체 과정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개선할 부분을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향후 협동학습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협동학습은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며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면 학생들은 학습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효과적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협동학습은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표 8-1에는 다양한 협동학습 모형과 그에 따른 수업 절차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형별 특징과 진행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팀 성취 분담 모형입니다. 영어로는 Student Teams Achievement Division이라 부르고 약어로는 STAD라 표기합니다. 이 모형의 특징은 소집단 협동 학습과 개인 학습을 병행하는 방식이라는 점이고 학생들은 모둠 활동을 통해 학습한 뒤 개인 점수를 바탕으로 소집단 점수를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소집단별 향상 점수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팀게임 토너먼트 모형입니다. 영어로는 Teams Games Tournaments라 부르고 약어로는 TGT라 표기합니다. 이 모형의 특징은 STAD와 유사하지만 학생들이 서로 경쟁하는 토너먼트 게임을 포함하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소집단 학습 후 토너먼트 형식의 게임을 통해 학습 내용을 평가하며 소집단 점수를 합산하여 보상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 집단 협동 학습 모형입니다. 영어로는 Jigsaw-II라 부르고 약어로는 Jigsaw-I로 표기합니다. 이 모형의 특징은 학생들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특정 주제를 학습한 후 원래 모둠으로 돌아가서 학습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STAD 방식의 평가와 결합하여 개인 및 팀 성취를 함께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문가 집단 협동 학습 모형입니다. 영어로는 Jigsaw-II라 부르고 약어로는 Jigsaw-II라 표기합니다. 이 모형의 특징은 Jigsaw-II와 유사하지만 STAD 방식의 보상이 포함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전문가 집단에서 학습한 후 원래 모둠으로 돌아가 주제 활동을 수행하고 협력하여 학습 내용을 정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탐구 중심 협동 학습 모형입니다. 영어로는 Group Investigation이라 부르고 약어로는 집단 탐구라 표기합니다. 이 모형의 특징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탐구 주제를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강조하는 협동 학습 모형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주제가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운 뒤 탐구를 진행합니다. 여섯 번째는 개별 학습과 협동 학습의 결합 모형입니다. 영어로는 Co-op이라 부르고 약어로는 자율적 협동 학습이라 표기합니다. 이 모형의 특징은 학생들이 하위 주제를 선택하여 개별 학습을 진행한 뒤
소집단에서 내용을 공유하고 최종적으로 전체 학급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평가에서는 개별 평가와 협동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7번째는 학급 내 협력적 학습 모형입니다. 영어로는 Learning Together라 부르고 약어로는 LT라 표기합니다. 이 모형의 특징은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협력적 문제 해결 학습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개별 학습보다는 전체 학급이 하나의 팀처럼 협력하여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협동 학습 모형은 학습 목표와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STAD와 TGT 모형은 개인 점수를 기반으로 한 협동 학습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직소 I과 직소 II는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학습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집단 탐구 모형은 탐구 중심 협동 학습으로, 자율적 협동 학습 모형은 개별 학습과 협동 학습을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T 모형은 학급 전체가 협력하는 학습 모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협동 학습 모형을 활용하면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를 높이고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토의 토론 교수 학습 방법. 토의와 토론은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됐으나 토의에서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시도를 하고 토론에서는 이미 나와 있는 해결 방안의 찬반 또는 가부 결정을 시도합니다. 토의와 토론은 학생들이 의견을 교환하며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의사소통 중심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두 방법 모두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포함되지만 목적과 진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토의는 어떤 문제나 논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합의점이나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협력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참가자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율하면서 공통된 결론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학급 운영 방안을 결정하거나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토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이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인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토론은 찬반 양측이 나뉘어 각자가 자신의 주장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토론은 경쟁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여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가와 같은 주제로 찬성과 반대 견해를 정해 논쟁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토의는 협력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며 토론은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경쟁적 과정입니다. 토의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공통된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토론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이 더 타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교수 학습 상황에 따라 두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효과적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1토의 학습의 효과적인 단원. 일반적으로 모든 의문점 곤경, 어려움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문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와 관련된 우리의 관심이 토의의 주제가 됩니다. 토의 학습을 할 경우에는 먼저 토의 학습에 효과적인 단원을 선정해 재구성하도록 합니다. 토의 학습은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사고력을 확장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했을 때 토의 학습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과 정보를 나누며 개념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합리적 사고, 방법, 과정 및 절차를 훈련하는 단원입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길러야 하는 학습 내용은 토의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체계적인 사고 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태도 변형을 목적으로 하는 단원입니다. 특정한 가치관이나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보다 성숙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학습자에게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을 길러주어야 할 단원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토의 활동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공동체 의식과 비판 의식을 길러주어야 할 단원입니다. 사회적 문제나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협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께 기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언어 발달과 상상력을 길러주어야 할 단원입니다. 토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집을 버리고 타인의 의견과 진리를 존중하도록 하는 단원입니다. 토의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의 학습은 학생들이 논리적 사고와 협력적 태도를 함양하는데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며 위와 같은 단원에서 더욱 높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토론 학습의 효과적인 단원. 토론 학습은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했을 때 토론 학습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통해 개념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합리적 사고, 방법, 과정 및 절차를 훈련하는 단원입니다. 논리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수학적, 기하학적 원리를 초보 단계에서부터 습득시키는 단원입니다. 수학이나 기하학의 개념을 학습할 때 다양한 접근 방식을 비교하고 검토하는 토론 활동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넷째, 태도 변형을 목적으로 하는 단원입니다. 특정한 가치관이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상호작용에 의한 지식 및 행동의 상호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단원입니다. 학생들이 협력적으로 사고하며 논리적 주장과 반론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자신의 아집을 버리고 타인의 의견과 진리를 존중하며 수용하는 단원입니다. 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일곱째, 토론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다듬어야 할 단원입니다. 토론을 통해 도출된 결론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덟째, 집단 의사 결정 사항의 집단 압력 효과를 높여야 할 단원입니다. 집단 내에서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행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째, 학습자에게 스스로 학습 습관을 길러주는 단원입니다. 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논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비판 의식을 길러주는 단원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11번째,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는 단원입니다. 토론을 통해 협력과 공감을 배우며 공동체 속에서 의견을 나누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을 기르는 단원입니다. 학생들은 토론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익히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론 학습은 학생들이 논리적 사고력과 설득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며 위와 같은 단원에서 더욱 높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토의 및 토론 절차. 1짝토의 절차. 짝토의는 두 명이 한 조가 되어 특정 주제에 대해 대화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협력적 학습 방법입니다. 이 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먼저 정해진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학생들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며 대화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후 둘이 서로 마주보는 과정을 통해 집중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할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한 명이 말하고 상대방이 듣는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는 한쪽이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고 짝은 경청하며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어서 역할을 바꾸어 듣는 사람이 말하고 말했던 사람은 경청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의견을 균형 있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서로 순서 없이 자유롭게 말하고 듣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생각을 확장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토의가 진행된 후에는 둘이 함께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할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토의한 내용을 학급 전체 앞에서 발표하는 단계입니다. 학생들은 짝과 함께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고 발표 후에는 서로 칭찬과 격려를 주고받으며 피드백을 나누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통해 발표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협력적인 학습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짝토의 절차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고 경청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사고력이 확장되고 논리적으로 의견을 정리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모둠토의 절차. 모둠토의는 학생들이 소집단을 구성하여 특정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정리하는 협력적 학습 방법입니다. 이 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먼저 모둠을 조직하는 단계입니다. 학생들은 4에서 6명으로 구성된 소집단을 만들고 주당 1에서 2회의 모둠 활동을 새롭게 구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역할을 분배하고 원활한 토의를 위한 기본적인 규칙을 정합니다. 다음으로 토의 주제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학생들은 토의의 목적을 확인한 후 논의할 주제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토의의 방식과 절차를 정하고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나 준비물을 점검합니다. 그 다음 개별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각 모둠원은 자신이 생각하는 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간단하게 발표할 준비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개인적인 사고를 확장하고 논의할 내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후 모둠짝 토의가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역할을 분담하여 토의를 시작하며 모둠원들은 순서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경청합니다. 또한 의견을 비교하고 정리하면서 발전적인 토의를 이끌어갑니다. 토의가 마무리되면 토의 내용을 검토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은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토의 과정에서 얻은 결론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모둠별 발표 및 질문과 답변 과정입니다. 각 모둠은 토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발표하고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토의 결과를 평가하거나 반성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마무리 단계입니다. 학급 전체가 모여 학습 토의 결과를 함께 정리하고 토의 활동에서 느낀 점과 반성할 내용을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토의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돌아보고 향후 개선할 부분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둠토의 절차를 통해 학생들은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논리적인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토론 절차. 토론 절차는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구성한 학습 방법입니다. 이 절차는 학생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찬반의 입장에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먼저 토론의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논의할 주제를 결정하고 찬성과 반대 입장을 나눕니다. 주제 선정은 학습 목표와 연관된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학생들이 충분한 자료를 탐색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뉜 학생들은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논거를 마련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의 반론을 예상하며 논리적인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그 다음 토론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찬반 양측은 순서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발표하고 상대 측의 논거를 반박하며 논의를 심화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토론의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양측의 논의를 종합하여 토론에서 나온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주요 논점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논의 과정에서의 논리 전개와 설득 전략을 되돌아보고 개선할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평가하고 반성하는 단계입니다. 학생들은 자신과 상대팀의 논리적 설득력, 근거의 타당성, 반박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며 토론을 통해 배운 점을 정리합니다. 또한 향후 더 효과적인 논리 전개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 절차를 통해 학생들은 논리적 사고력과 설득력을 기를 수 있으며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